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성 델타테크의 시세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부터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었던 내용은 이제 한 방 남았다. 그쵸? 근데 오늘 한 방 더 때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은요. 20일 이평선을 이탈해야 된다. 그쵸? 20일 이평선은 원래부터 지지받는 이평선이 아니다. 뭐 그렇다고 60일 이평선은 무조건 지지받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 60일 이평선에 대한 부분은요. 실적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쵸? 근데 20일 이평선은 일반적으로 무너뜨리고 주가가 움직이는 게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제가 이 신고가 이후에는 매물 소화 과정이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을 고가 대비해서 몇 프로다? 30% 하락하면서 계속 약세 구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가격입니다. 가격. 근데 그 가격 기준에서 이제 매수할 구간이 왔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얼마에 매수할래?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려요.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는요. 무조건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따르고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도 뭐 초전도체를 붙여가지고 올라갔기는 했지만 내용 자체가 신고가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서 달라진 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고점을 맞췄고 그리고 저점도 정확하게 맞췄고 10월 10일 날 매도를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10%를 빠져도 5%를 빠져도 계속해서 팔아야 된다. 지금 아직 늦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매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가격이 47,000원까지 낮아졌기 때문인데 자, 아직까지 그 실적보다는 더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늘 신성 ST가 상장을 했죠. 근데 이 신성 ST가 상장을 했었던 그 상황에 지금 사람들이 그럽니다. 재료 소멸이다.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료 소멸은 맞지. 근데 주가는 상황이 다릅니다. 주가는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을 이미 반영을 한 상황이에요. 반영을 했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지만 이 매수 구간 자체가 효율을 높이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상황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왔었는지 체크를 해보면요. 쭉 올려보면 내용 다 나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10월 13일, 12일, 자, 여기 보세요. 10월 10일 날. 자, 전쟁 났어요. 그쵸? 10월 10일 날 전쟁이 났는데 자, 주말 동안 이스라엘과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분쟁이 있었지만 여기 쭉 보시면 시장 무시하고 종목에 집중해야 될 때다. 시장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계속해서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장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는 일단 시장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여기. 자, 주가가 올랐죠. 10월 10일 날. 자, 보세요. 10월 10일. 그쵸? 10월 10일 날 오픈이 된 거고 이 내용을 자, 장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라 그래요? 12시 49분 신성 델타테크 고가는 64,000원이다. 이미 고가 나왔고 이제 매도해야 될 때다. 이때가 62,800원이었을 때입니다. 64,000원 확인하고 일단 매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제가 그것도 걱정이 돼서 뭐라 그래요? 신성 델타테크 내일 급락 나올 수 있다. 내일 매도 예정이니까 준비해라. 그게 10월 11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를 했었던 겁니다. 언제? 10월 11일 날. 그 다음 날부터 13%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고가 대비해서 30% 이상 폭락이 나와버린 거죠. 아마 지금 고가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초전도체 관련돼서 앞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건 알지만 저는 제가 본 것만 믿습니다. 예측으로 인해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이미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나는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는 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래 전 이 저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왔던 게 30% 반등 가능하다였어요. 그러면 이 저가 구간 4만 원대에서 30%면 52,000원 정도 이 구간까지 올라가서 굳이 여기 매물대를 돌파해서 넘어가는 걸 전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보유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중에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러겠어요? 여기 들어왔었던 세력들의 손바뀜이 있어서 그렇다. 그쵸? 그러면 음봉이 하나 나올 때까지 나는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간 상황, 여기 회색선 보이시죠? 그쵸? 제가 신고가를 판별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라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내용이 요겁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제가 왜 하겠습니까? 자, 이미 64,000원 고가 보이시나요? 64,400원 이미 고가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보유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어떤 상황입니까? 충분히 하락을 했고 지금부터는 매물 소화 과정이 끝났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죠. 이 높은 변동성에서 내가 효율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 만든 그 전략을 제가 실시간으로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계좌의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신성 델타테크에 내가 보유 물량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매도의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충분히 빠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와중에서 여기서 뭐 60일 이평선을 뭐 지지받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초전도체 어쩌고저쩌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여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하세요.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즉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즉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입니다. 자,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어떻게 시장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와 같은 대시세 급등주를 내가 고가에서 매도하고 싶다. 근데 이거 기억하세요. 이걸 매도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매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기서 물리죠. 그럼 여기서 못 팔아요. 여기서 매수했기 때문에 여기서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팔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팔 수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사죠. 여기서 못 팝니다. 이게 원래 그래, 심리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매도 잘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매수를 잘해야 됩니다. 매수를. 그쵸? 그 내용부터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매수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10월 11일 날 DIT 보이시나요? 여기 DIT. 10월 11일 날 DIT가 어떻게 갔습니까? 자, 10월 11일 날 제가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갔는데 그날 24% 상승,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맞이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효율을 높이기 위한 매매, 그리고 시장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는데, 제가 반도체 매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저께 어떻게 됐습니까? 하이닉스 신고가 갔어요. 물론 오늘 조정이지만 이건 뭐예요? 주식시장에서 신고가 이후엔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 그랬죠. 이 매물 소화 과정 끝나면 반도체 앞서서 또 갑니다. 또 가. 왜? 신고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DIT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고가요. 신고가. 매물 소화. 이제는 물려도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장 시작 전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뒤에도 계속 나오죠. 일진전기. 자, 매수하고 나서 한 3, 4일 정도 계속 상승을 합니다. 물론 이건 뭐 상한가를 가거나 뭐 장중에 뭐 15%, 20%씩 올라가거나 이렇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쵸? 근데 항상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을 주는 가격들을 찾아야 된다. 그게 뭐다? 신고가라는 거예요. 신고가. 그쵸? 신고가에 대해서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 있죠? 장중에 제가 계속 언급을 합니다. 신성 델타테크 관련돼서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 급락 중이다. 고가 돌파 이후 급락 중인데 신고가 이후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는 건 당연하다. 이 밑에 내려보세요. 자, 10월 13일 날 지난 금요일인데 반등 나오죠. 반등 나올 때 제가 뭐라 그럽니까? 어제 급락 후 되돌림, 유지되는 시세가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빠지잖아요. 그 다음날 또 빠져요. 또 빠져. 9%를. 유지되는 시세가 아니라고요. 지금 절대 보유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을 보유해도 뭐다? 된다. 그쵸? 그 구간까지 기다리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신규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자, 극동유화 10월 17일. 극동유화 뭔지 아시죠? 그쵸? 지금 전쟁 났죠. 중동 불안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나갔어요? 10월 17일 9시 24분 극동유화 봅니다. 자, 시가 구간 하락 출발했는데 진행을 한 겁니다. 그쵸? 오늘 조정이죠. 그러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회전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간 종목은 뭐다? 그 회전을 앞세워서 쭉 내려보시면 피델릭스도 어제 상한가 갔습니다. 뭐 보여드리기도 그래요. 귀찮아요. 쭉 내려보시면 오늘 보이시나요? 대성산업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대성산업 25%. 그쵸? 장중에 상한가를 갔고 오늘 25% 상승. 이거 언제 나갔나요? 8시 54분. 왜 이런 매매를 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신성 델타테크로 물려서 정말 고생스럽다.
지금 너무 많이 빠진다,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이해를 내가 잘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면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를 해야 돼요. 그쵸? 오셔서 공부하시고 단타 종목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한 가지 내용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신성 델타테크 지금 뭐다? 이제 한 방이 나왔다. 그쵸?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본다. 매수 관점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격은 뭐예요? 무조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왜? 보유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유하는 종목은 뭐라고요?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종목이다. 신고가는 뭘로 만들어요? 여기 가격으로 만든다. 그쵸? 가격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진짜 철저하게 하지 마세요. 네. 어떤 종목을 내가 봤어요. 근데 가격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매매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언제 사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몰라요. 언제 팔아야 될지도. 사야 매수. 그쵸? 매수할 수 있어야, 잘 매수해야 잘 매도하는 겁니다. 잘 파는 거예요. 근데 매수부터 틀리면 매도를 어떻게 잘해요? 첫 단추가 잘못 딱딱딱딱 깨어지면 마지막 단추까지 꼬이잖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주식이.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 가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 보유 전략은요, 한 가지 내용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최장 3개월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장기 투자는 3개월입니다. 3개월. 장기 투자가 3개월이다. 왜? 아무리 좋은 이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요, 어떻게 된다고요? 3개월 안에 시세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더 가면 더 가요. 그러니까 더 가기 위해선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정 구간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유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정말 중요합니다. 신성 델타테크 지금 가격에 대한 판단 안 되면 안 돼요. 그쵸?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최소한의 성의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내가 내용을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즉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해야 시장이 좋을 때 돈을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소통방에서 이야기가 나가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소통방에서 진입을 하고 있는, 즉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준치는요, 뭐다? 신고가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주식시장에서 대시세 종목, 신성 델타테크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내가 보유하기 위해서는요,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즉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하나씩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 투자에는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시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큰 비중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즉 위험을 없애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목 구성은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요즘 테마나 종목별로 또는 시장별로나 등락폭이 엄청 크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나 종목은 항상 이래 왔다는 겁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그리고 테마주들 중에서 뭐 중형주, 소형주 가릴 거 없이 항상 강세를 보이는 종목만 오르는 것 같고요. 내 종목만 오르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될 텐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마에 대한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테마를 포함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한다면요. 시장에서 항상 앞서 나가고 시장의 주도주를 먼저 매수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 종목도 테마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테마주에 대한 이해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테마에 대한 이해는 결국 주식 시세의 원리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체적인 이해를 한다면 시장과 함께 종목별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세요. 단기 종목으로 진입한 진우 믹틀입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일 날 13,950원에 1차 매수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6월 2일 날 13,500원에 2차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자, 2개월 동안의 보유 결과 160%의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 1차와 2차 매수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물론 바로바로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매수한 이후에 조정 구간에 충분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노믹트리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서 바이오 종목이 시세가 가장 없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매수하는 시점에 시장의 순환매를 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월 7일 날 28,300원에 매수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광범위한 반도체 섹터의 공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7월달이나 8월달까지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죠. 자, 올해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2차전지가 아니라 6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공략해 왔다는 건 시장의 내용을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충분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반도체 종목을 6월달에 칩스앤미디어만 공략한 게 아니라 5월달에 ISC 49,800원에 비중 20%로 매수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요날 5월 26일이죠. 그 이후의 주가는요, 여기 7월달에 100%에 달하는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9만원대에서 등락 중입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알려면 ISC나 칩스앤미디어에 대한 단일 종목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치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매는 계속돼 왔고요. 여기 8월 18일 날 47,300원에 두산테스나를 매수한 내용이 있고요. 9월 1일 날 9%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이때 삼성전자는 6%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과 두산테스나는요, 동일하게 삼성전자 향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즉 하나마이크론과 두산테스나를 고르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저 말고는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대형주를 베이스로 깔고 진행하는 매매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즉 시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대형주를 깔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진행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원래 이런 모든 내용을요, 강프로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선착순 200분에게만 먼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해왔었던 종목들의 수익이 엄청납니다. 전 한 1년 안쪽의 내용만 보더라도요, 11월 19일 날 영풍정미를 여기 12,300원에 매수해서 13거래일 만에 48%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 날 매수를 해서 3개월 동안 176%의 엄청난 수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ISC 같은 반도체 중대형급 종목들도요, 최근에 100% 이상의 상승 구간이 있었던 것도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 모든 내용을요, 제가 강프로의 카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문자 보내세요.